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을 온전한 채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줘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암은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채식만 했을 뿐인데 14개월 후에 암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암이 다시 또 생겼어요. 자, 오늘 이 논문을 보시면서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부에서 음식 습관 변화가 암 생존율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연구 논문들을 좀 볼 텐데, 전립선암 말기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의사의 말로는 18개월이나 그러면 1년 6개월이나 3년 정도밖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46세의 전립선암 전신 골단증 본 스캔 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모든 뼈에 암이 전이돼 있어요. 그래서 흰색 라디오 패크하고 루센트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전신 촬영을 보니까 본 스캔을 보니까 거의 모든 뼈에 암이 전이가 돼 있는데 14개월 동안 채식을 한 밑에 사진을 보니까 다시 몸이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본 스캔, 뼈 스캔을 보니까 모든 전이되었던 암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 뼈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상당히 많이 뼈로 전이된 암인 경우에도 생존율을 이제 많이 높여주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추적조사를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채식을 1년 2개월 동안 했더니요. 12개월, 14개월 동안 했더니 1982년 11월 뼈 스캔은 음성이었는데 나 이제 그 뼈까지 전이된 게 다 나았구나. 다 나았다는 생각으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육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슬금슬금 먹기 시작하고 또 우유를 슬금슬금 먹고 고기를 슬금슬금 먹기 시작했더니 1987년 12월 뼈 스캔을 다시 했더니 암이 여러 부에서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자꾸 수치가 올라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몸은. 몸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다음 연구는 전립선암이 전이가 된 상태에서 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전이된 상태에서도 채식을 해주니까 생존기간이 연장이 되고 어떤 말기 전이된 환자의 경우에 전립선암이 상당히 줄어드는 연구 논문들이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에 의해서 이제 환자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자, 10명을 등록시켜서 4개월 간격으로 포화지방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과 온전한 채식을 먹는 두 그룹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채식 위주의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힌 음식, 주로 통곡류, IP6, 피트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과 콩종류, 신선함, 그리고 푸른, 그리고 황색 채소,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같은 씨앗 종류들을 포함한 저포화지방 고섬유질 식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정제된 음식이나 가공식품, 커피를 엄격하게 제한했어요. 커피가요, 신장암에도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커피가 그 탈수 현상을 유발해요. 그래서 몸에서 수분을 2컵 반을 빼가니까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실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연구 전과 후를 보시면 연구 전에는 파란색이고 연구 후에는 초록색이에요. 자, 이들 10명은 전립선암이 커서 모두 전립선을 잘라내는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한 이후에도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 PSA 수치는 0이 돼야 돼요. 근데도 이 PSA 수치가 계속 오른다?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계속 자라거나 전이 될 때는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식단을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반칙이 있는 겁니다. 자, 연구 대상 환자들을 봤더니 전립선 절제 수술을 시행했는데 2차 PSA 검사로 전립선암 종양 표시자 검사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PSA 증가는 암이 재발된 것을 말하고 PSA 증가 속도는 전립선암 증가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표와 두 번째 도표를 볼 건데 첫 번째 도표는
미국 표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PSA 검사입니다. 청색은 1차 검사, 녹색은 2차 검사에서 PSA 수치를 보여주는데, 자, 봤더니 두 번째 도표는 온전한 채식을 한 10명과 후고, 첫 번째는 그냥 미국식 표준 식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예. 계속적으로 PSA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수술을 하거나 말거나 다 계속 증가해요. 1차, 2차 다. PSA 수치가. 그래서 미국 표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PSA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자, 두 번째 이 도표를 보시면 온전한 채식을 한 10명의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1차 검사 수술 이후에는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갔는데, 예, 그 다음에 채식을 해주니까, 예, 어때요? 한 사람, 두 사람 빼고 8명은 다 PSA 수치가 완전히 떨어졌고, 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요. 요거 보이시죠? 근데 왜 두 사람은 PSA 수치가 채식을 해도 늘까? 자, 볼까요? 자, 이 도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딘 오니시 박사는 유명한 분이죠. 예, 음식으로 많은 전립선암 유방암 환자를 고치는데 아주 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 위에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채식 후에 2명의 PSA 수치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더 늘었네요. 자, 이유가 뭔가 봤는데 나머지 8명은 완전히 줄었어요. 온전한 채식에 효과가 있어서 암이 전립선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세 사람은 완전히 거의 나았죠. 이거는 보면 나머지 5명은 완전히 줄었고, 근데 3명은 암 성장이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암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오니시 박사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어요. 저들에게 저지방 채식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음식을 포함한 생활습관 변화, 즉 온전한 채식 처방을 얼마나 잘 따라했느냐. 채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거의 안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실까요? 사람들의 PSA 결과가 달라졌음을 봤는데,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들이 실제로 그대로 실시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속 연구로 온전한 채식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이제 몸에 그 파이버 인테이크, 섬유질 섭취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양으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자, 10명의 환자를 봤는데 2번 환자는 섬유질 섭취량이 53.8로 1위죠. 최고로 많아요. 43.3. 요 4명이 이제 현저하게 이제 늘었는데, 9번 환자는 채식 섭취량이 가장 적었어요. 섬유질 섭취량이 적었는데, 보니까 2번 환자 53.8까지 증가한 사람은 PSA 수치가 완전히 마이너스죠. 바닥을 치죠. 예, 최고로 올라갔는데 9번 환자, 섬유질을 잘 안 먹은 사람은 PSA 수치가 별로 안 줄었어요. 자, 요거 보면 이 도표를 이제 참고로 하시고, 자, 온전한 채식을 한 그룹의 환자의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에 31에서 59까지 섭취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들 실험 대상 10명의 평균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에 14mg 밖에 안 돼요. 예, 14mg이 표준 섬유질 섭취를 했으니까 실험 기간 동안 19mg으로 증가됐는데, 사실 19mg의 섬유질은 최소한의 필요한 양밖에 안 돼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그죠? 그 4명만 조금 제대로 먹었는데, 자, 위에 도표를 왼쪽을 보면 4명만 실제로 섬유질 섭취가 증가돼서, 예, 하루 먹어야 될 적정량 30일에서 59까지 도달한 사람들 4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립선암이 정상적으로 계속 PSA 수치가 떨어져요. 다시 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PSA 수치가 다시 오른다? 섬유질을 먹으면서도 반칙을 하시면 그럴 수 있다. 하루에 한 끼니만 그래도. 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섬유질 섭취를 증가시킨 그 2번 환자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PSA 수치가 바닥을 쳐요.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반면에 섬유질 섭취가 가장 적은 9번 환자 보니까 PSA 수치가 별로 줄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섬유질 섭취가 가장 적은 사람의 PSA 수치는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준 것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음식 습관 변화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 PSA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논문입니다. 자, 이걸 봐도 또 재밌어요. Change in fiber intake, 섬유질 섭취량의 변화를 봤더니 점점 섬유질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20g이냐 40g이냐에 따라서 전립선 PSA 수치가 바닥을 치는 사람이 뭔가 봤더니 섬유질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PSA 수치가 바닥을 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섬유질 섭취량과 PSA 수치와의 비례관계를 볼 수 있고, 섬유질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PSA 수치는 떨어졌고, 이거는 유방암에게도 MCF7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방암 세포주도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호르몬성 암이라 같은 비율로 이 암이 성장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결론은
채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먹으면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의 이 수치가 올라간다 하면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CF7과 같은 유방암 세포주가 이 박멸되거나 또는 PSA 수치 같은 전립선암 세포주가 박멸되려면 무슨 채식을 해야 되냐면 온전한 채식을 해야 돼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뿐만 아니라 식단에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주는 햄프, 아마, 치아, 이스트 플레이크를 하루에 3번 이상 드셔야 되겠죠. 특별히 아마씨는 리그난 성분이 저도 박사 논문에서 이 아마씨 리그난 성분이 유방암과 난수암 그리고 전립선암 세포주를 얼마나 박멸하는지 지금 캐나다 연구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타모시펜 못지않게 이 암세포주를 억제하는데 아마씨가요. 하루에 3숟갈 이상 드시면 암세포주를 표적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박멸합니다. 온전한 채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암의 신생혈관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채식을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오니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에 오직 유일한 합병증이 있는데 합병증은 뭐냐면 모두가 유익한 것 외에는 합병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물을 끊어야 되는 것 외에는 합병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매사추세츠 대학과 다른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온전한 채식을 4개월간 했더니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암도 진행이 신생혈관이 차단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수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특별히 PSA 수치나 MCF7과 같은 이런 세포주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차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을 온전한 채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줘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암은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암이 PSA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더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같은 치료법을 적용을 해서 논문을 봤더니 전립선암 환자들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도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도 PSA 수치가 올라가면 자꾸 방사선 하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치료 후에 PSA 수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술이 성공적이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실험 결과 채식을 한 그룹의 환자들은 PSA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감소가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칙을 조금씩 하시면 6%가 상승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후 PSA가 증가되는 환자들을 검사해 봤더니 이유가 뭔가 하면 음식 치료도 하는데 음식과 함께 나 짜증나.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아? 스트레스 치료를 병행해야 돼요. 암 환자들이 음식만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보니까 음식을 저지방 채식을 잘하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둬도 PSA 수치가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지금 처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계속 떨어져. 계속 저지방 채식과 함께 스트레스 치료를 병행했더니 PSA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PSA 수치 오르고 싶으면 육식과 유제품을 계속 드시면 되고 PSA 수치 떨어뜨리시려면 온전한 채식을 하시면 돼. 자, 이거 재밌는 도표입니다. 자, 온전한 채식을 6개월 이상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는데 자, 온전한 채식으로 3개월 동안 음식을 바꿔봤더니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개월 동안 했어요. 실험하기 전에 3개월 동안 건강한 채식을 온전한 채식을 했더니 PSA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죠. 근데 다시 반칙을 하고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 강황 먹었을 때 수치하고 비슷하죠. 3개월 동안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어. 강황이 떨어져서 안 먹었더니. 그래서 강황을 다시 먹었더니 뚝 떨어지는 거. 췌장암 환자에서 본 것처럼 PSA 수치도 역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이 논문 결과들을 현저하게 이거 지금 근거 기반에 의해서 확증이 됩니까?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는 그리고 유방암 환자는 그리고 난수암 환자는 그리고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자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거 확실하게 입증하는 하버드 논문 통계들을 보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All these diseases I had learned about were from eating a diet our body wasn't designed for. What would happen if we started eating a diet our body actually was designed for? The data is crystal clear that you can stop and reverse heart disease with plant-based diets, scientifically shown. I've seen it in my own patients. People who adopt low-fat plant-based diets can actually reverse their heart disease, and that literally means watching the plaque start to go away, something they didn't think could happen.
My experience with patients is, and those studies show, that when people adopt a fully plant-based diet, their cholesterol levels plummet within a few days. And if you do blood tests in a couple of weeks, you'll see dramatic improvements. Yes, your numbers are going to look great within a week or two. Your cholesterol can come crashing down. In fact, if you're on medications, your doctor may have to pull off your blood pressure medication so your blood pressure don't drop too low because they can work too good. Like that, the side effect is not having to take drug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s,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ly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tion. I wanted to follow up with Jane Chapman, who had been suffering from severe osteoarthritis, and I could not believe what I saw after only a few weeks of fasting and changing her diet. So it's so amazing. See, like this only a few weeks later. I know. From going from the walker, needing wheelchair assistance at the airport, to strolling down the street, enjoying the fresh air, the sunshine. 2 weeks. It's all it took, 2 weeks to get off all the meds and start to feel the inflammation just kind of drain out of the body, where the movement was much easier. Just a lot of healing occurred very, very rapidly just by doing the right things for your body. When you're treating diseases with drugs, you know, there's one drug you take for cholesterol, a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high blood pressure,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diabetes. But with diet, a plant-based diet affects all these diseases. One diet to kind of rule them all.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르칸 박사님이 채식을 하면 심장병의 진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호전이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환자들의 많은 사례를 입증하셨고 수잔 레빈도 저지방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심장병의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는 원인, 심장혈관벽이 왜 좁아졌느냐?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돼지고기, 삼겹살, 그 베이컨, 그리고 치즈, 뭐 마요네즈 이런 포화 지방들이 심장혈관벽을 점점 좁게 막아서 스텐트 바이패스하는 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병을 키우셔서 베타 차단제로 고혈압 약으로 고지혈증 약으로 심장을 억제해서 나중에 심장에 디스펑션이 오고 나중에 폐암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시작 단계에서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약으로 잡고 모든 약은 독약이고. 그래서 식단만 바꿔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 원 다이어트만으로 콜텔 에셀스틴 박사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이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을 다 원 다이어트로 식단만으로 저지방 채식만으로 포화지방을 제한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년, 2년, 10년 콜레스테롤 약과 친구가 돼서 사시다 보니 고혈압 약과 평생 친구가 되세요.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병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약을 억제해 놓으니까 계속 기능들이 디스펑션이 되겠죠.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잖아요.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도 불과 1주에서 2주 만에 수치가 훌륭하게 개선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요. 약을 드신다면 의사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시킬 정도의 그 부작용밖에 없어요. 약을 중단하는 부작용. 혈압이 너무 낮아질까봐. 너무 효과가 좋아서 부작용은 약을 끊어야 한다는 부작용. 이분들이 TV에서 계속 이게 건강 강의 하시는 미국의 유명한 건강 강사들이자 입증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정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도 입증하지만 비포, 애프터 다 나오잖아요. 심장혈관이 다 막혀 있었는데 심장 트랩펑으로 저지방 채식으로 혈관을 그냥 다 뚫어버리죠. 그래서 심폐질환 환자가 99.4%가 채식으로 바꾸면서 주요 심장사고로 아예 피해서 스텐트 바이패스 할 필요가 없어져요. 심장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마비 다 뭐예요? 혈관 질환이잖아요. 혈관 뚫는 트래펑이 저지방 채식이라는 거예요. 루푸스, 천식, 위식도 역류질환, 골다공, 자가면역질환 여러 가지 질병도 다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놀랍도록 호전이 되고 채식으로 바꾸면 약이 필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온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물로 질병을 치료할 땐 아까 제인 체프먼처럼 수십 가지의 약을 먹던 사람이 2주 동안 채식하니까 약물이 싹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고혈압 약들, 여러 단계의 당뇨병 약들을 1년, 2년, 10년 이상 드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장기가 이 디스펑션이 되고 문제가 와요. 그런데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모든 병이 호전이 되면서 원 다이어트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이 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처치법에서 머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